안녕하세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댁에서도 절 생각해 한동안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뵈러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이르다면서 자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갓 20살이 되었었고 저희는 30대였는데 맹랑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이 딱 신우였죠.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놀란 적도 많았어요. 언니, 오빠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말해줘서 제가 겨우겨우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저한테 왜 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전화번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물어볼 줄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오빠랑 만나기 전에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조금만 볼래요? 어머, 아가씨. 안 그래도 아가씨 한번 만나야 되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말밖에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빠 만나기 전에 조금 시간 남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수혁 씨랑 연락은 했는데 별일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수혁 씨한테 연락해서 좀 일찍 보자고 할까요? 지금 잠깐 저 뭐 좀 살 거 있어서 백화점에 와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저 언니랑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저 알아요. 저 가방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빠 결혼하는데 세연이한테 뭐 안 받았냐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이다 뭐다 엄청 받는다곤 했거든요. 언니도 예단 준비하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솔직히 전 명품 가방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결혼식 때 입을 옷 이런 거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혁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가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어떤 거 좋아할지 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오늘 같이 고를까요? 이따가 수혁 씨도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에이, 오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 만날 시간쯤 되는 거죠? 후딱 옷만 고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언니도 한번 불러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단하려면 저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만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전 옷만 살게요. 신우는 예단으로 명품 가방 대신 옷을 사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우에게 옷 한 벌은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명품 브랜드부터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고르고 난 후에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며 명품 신발까지 가방만 빼고는 다 골랐죠. 그때는 그냥 결혼하면서 선물로 해주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을 듣고선 신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분기에도 리조트 이용권이 나왔는데 저랑 남편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분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분기에도 나왔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숙박 말고도 관광 연계해서 다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아유, 니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가보질 못하니 어쩌니? 휴가도 못 내는 거야? 이번에 휴가 갈 때 거기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쓰는 거니? 네, 휴가 전까지는 써야 하는 거라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가족들한테만 양도 가능한 거라서 어머님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꾸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 준다고는 했는데 이번 분기까진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언니, 그럼 그거 저 가도 돼요? 저도 언니 가족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비용 좀 아끼게 그거 저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저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되는데 제가 갈게요. 가족이니까 저 가도 되는 거죠? 아싸!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봐야지. 아가씨. 아가씨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근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한번 시간 맞춰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해둘게요. 거기서도 예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해요. 신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가족관계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갓 성인 되어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일까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숙박권을 신우에게 건네주었는데 신우는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회사 상부에서 큰 질책을 받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 너는 새언니가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어리고 철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못 들었냐? 가족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네가 못 가면 꼭 연락 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딴 식으로 난리를 피워? 아니, 난 몰랐지. 그때 그냥 대충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친구들도 못 간다고 하고 아까워서 그랬어. 오늘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못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했겠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 없이 팔았겠냐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새언니, 새언니는 왜 저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너 오늘 새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회사에서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래 직계가족만 되는 걸 받아줬더니만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성인이 됐으면 철 좀 들어라 좀. 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알고서 그랬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돈 날리는 거였을까봐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치고 난리냐고. 새언니한테도 뭐라고 좀 해. 신우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절 탓했고,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우에게 소리를 쳤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신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리고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한테 혼났을 때면 무조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와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 위에서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을 하고 가보면 항상 과간이었어요. 너 진짜 뭐하냐? 왜 오늘도 혼나냐? 아, 너 진짜 세훈이 없었으면 아우 당장 내려와. 지금 제정신이냐?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서 과자를 먹어? 야, 밖에서 먹어. 넌 왜 항상 나한테 뭐라고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너 오빠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쫓겨나야 내려올 거야? 세훈이 앞에서 화내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아니,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어?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렇게 가족 앞에서도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오빠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너무 퉁명스럽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 제가 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침대 위에 과자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래요?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은 뭐예요? 이렇게 큰 짐까지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여기 며칠 있으려고요? 네. 오빠 집인데 뭐 어때요? 저 고등학교 때도 오빠 혼자 사는 집에서 한 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신경도 안 썼는데. 언니 저한테 설마 눈치 주시는 거예요? 헐, 저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서 쫓겨났는데 언니한테도 눈치 보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자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불 위에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저기 작은 방에 손님용 매트리스 넣어뒀는데 거기 이불 깔아줄까요? 새 이불도 마침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저보고 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렇게 작은 방은 답답해서 못 자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 내일 일찍 나갈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늦게 나갈 거거든요. 언니 오빠 나가면서 소리내면 저 또 잠 못 자고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안방에서 잘게요. 언니 오빠는 내일 편하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은 마치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드나들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곤 했지만 사실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저 역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니 신경 쓸 틈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오고 난 후면 물건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온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밖에 걸어둔 코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신우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해 물어봤죠. 네? 아, 아니 언니, 어떻게 절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옷 밖에 걸어둔 거 진짜 맞아요? 언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씻고 바로 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트까지 찾아서 밖에 걸어뒀다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언니도 알면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언니랑 오빠 나가고 바로 씻고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잤거든요.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옷만 감쪽같이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가씨가 입고 나간 건 아니죠? 아가씨 여기 올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솔직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아가씨 옷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걸려있고 제 옷은 없어져서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언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식으로 도둑 취급하는 건 아니죠?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도둑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왜 입고 가요? 저 그렇게 거지 아니거든요? 제 옷도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제 화장품 그냥 가지고 갔던 적 있잖아요. 제가 식탁에 올려뒀길래 그냥 아가씨 쓰라고 올려둔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간 건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찾고 다른 거 입고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다른데 놔두고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오빠도 이거 알아요? 왜 생사람 잡아요? 언니 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빠한테 다 바로 말할 거예요. 진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다며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 아니라고 해?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내가 수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찾아보라고 했잖아. 진짜 거실에 걸어둔 거 맞긴 해? 수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어제 바로 씻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다른 데 걸어두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괜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라고. 어제 코트 밖에 꺼내두면서 섬유 향수랑 다 뿌려뒀다니까? 옷걸이도 그대로 걸려있고 바로 옆에 섬유 향수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착각한 거라고? 코트에 발이 달렸던 거야? 그럼 왜 사라지냐고. 내가 다른 데 뒀으면 애초에 없는 옷걸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다른 거 가져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전에는 수진이가 다 시인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나 화를 내는데 당신이 좀 심했던 거지. 진짜로 안 가져갔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도둑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어휴.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이도 이제 집에 가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 와중에도 신우에 대한 의심을 접지 않았어요. 역시나 신우는 제 옷을 입고 나간 거였죠. 이미 제 옷을 작정하고 입고 나갔던 거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 벗어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오게 됐고 바로 문 앞에서 제 옷을 입고 있던 신우를 남편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거기다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근데도 전 서운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신우는 그때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일들 때문에 본인이 눈치 보여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 신우를 보며 언제쯤 철이 들까 싶었는데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직업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학창시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신우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은 신우에게 화가 나서 아무리 신우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우는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언니, 왜 다들 내 전화 안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설마 언니가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한테 혼인신고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사이 가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놓으라고. 아가씨, 결국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다 화나서 아가씨 만날 생각 없대요. 아가씨 전화 계속 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근데 그 심해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만나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 그러면 언니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들 과거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언니가 소문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심해부 동창이 남편이랑 친구래요. 심해부랑 오빠랑 동갑인 건 알고 있죠? 일단 주말에 심해부도 데리고 오진 마시고 아가씨 만나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오빠랑도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심해부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는 결국 주말에 심해부와 함께 시댁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심해부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난리법석 속에서도 신우는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 밥상도 안 차렸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가 막혔어요.
신우의 태도에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결국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결혼을 시작했던 신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남편한테 무력을 당했다고 울며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부렸죠.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손을 날렸던 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신고했고 신우한테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남편은 화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신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시댁 모임에서 최후 통첩을 하셨죠. 이제 도저히 수진이 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아끼며 키웠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고 책임져 줄 힘도 없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꾸나.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설마 나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날 창피해하면 나는 더 설 곳이 없지. 엄마가 날 지지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서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던지 그건 네 맘대로니까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다음 달 내로 독립해. 엄마랑 아빠 이사가서 원룸에서 살던지 할 테니까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살아. 그렇다고 오빠네 집으로 가지도 말고 이젠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들 알아서 좀 살자. 엄마랑 아빠 정말 힘들어 수진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해? 나 안 불쌍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나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날 감싸야지. 그럼 누가 감싸? 진짜 너무한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나 절대로 못 나가고 엄마 아빠도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신우는 끝까지 철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신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휴직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신우는 틈날 때마다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살판 났겠어요? 그래도 언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기 십상인데 언니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보장해 준대요? 보장 안 해주죠?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까지 셋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고생하겠다. 언니 그렇게 빌붙어서 살려면 우리 집에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빌붙어요? 같이 아이 키우려고 제가 휴직하는 건데 그리고 다시 복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빌붙어 살까봐 걱정돼서 자꾸 여기로 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상관없지만요.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요. 엄청 부자라서 저보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두려고요. 사실 그쪽에서 얼른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잘 포장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건강이 안 좋긴 한데 언니가 잘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나저나 결혼을 하려고요? 아가씨 얼마 전까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 어쩐다 말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번에 아가씨가 재결합 얘기 꺼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재결합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죠. 전 남편이 그래도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말을 하길래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언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요. 신우는 재혼을 한다면서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재혼남은 초혼이었고 신우 말로는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신우는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니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죠. 신우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오빠라고 재혼하는 신우에게 초혼 때 못해줬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보태주더라고요. 신우네 신혼여행 비용도 보내줬고 그래도 결혼식 날 저는 신우에게 20만 원 축의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바로 신우였어요. 어머, 아가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필요할 시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필요연은 아예 끝난 거예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 먼저 일찍 온 건데 옷도 안 갈아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언니, 뒤풀이 술상 차려야죠. 저 아까 봉투 정리하면서 언니 거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또 잘못 준 줄 알았는데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 언니네 집에서 뒤풀이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술상 좀 내와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네? 그게 무슨... 아가씨,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태드렸잖아요. 스드메 계약금도 없다고 해서 보내주고 혼수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비용도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축의금 낸 건데 부족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언니는 따로 해야죠. 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걸로 생색내요? 아무튼 언니, 생각이 좀 짧다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제가 그냥 봐줄게요. 술상이나 얼른 내와봐요. 사람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우는 만삭인 날 밀치면서 올라오는 자기 하객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씻고 나오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선 당황해 하다가 이내 화가 나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신우 전 남편이었어요. 들어와서는 갑자기 신우 손을 부여잡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이렇게 답답한 옷 입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무슨 가족 행사 있는 날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갑자기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얼른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야. 형님이 여기 오면 자기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 그 아이 낳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우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알고 보니 신우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한 듯 했고, 전 남편과 그렇게 막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우는 그러던 와중에 병약하지만 부자인 재혼남을 알게 된 거였고, 이 남자를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약한 재혼남과는 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지만 그 와중에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던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우는 대범하게도 재혼남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신우 전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안 받고 피했던 거였고 결혼까지 강행했던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 당일날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신우를 보고선 얘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싶었다며 전 남편을 불렀던 거였어요.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은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고 재혼하기로 했던 재혼남은 소동을 알고서는 바로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거기다가 신우를 혼인빙자로 고소를 했죠. 신우는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빠, 언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전 남편이랑 연도 제대로 못 끊고 어영부영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재혼 꼭 하고 싶어.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랑 언니가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저 사람 날 고소까지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넌 도대체가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고 살아.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 일까지 벌여? 너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서 이런 일 벌인 거야?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앞으로 우리는 네 삶에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껏 네 맘대로 해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나 유산했어. 아이 아빠는 전 남편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도 재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아이도 없고 재혼하는데 걸림돌도 없는데 오빠랑 언니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해줘. 다른 거 안 바랄게. 나중에 또 문제 생기더라도 오빠랑 언니 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새언니랑 나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딴 생각을 해? 내가 와이프한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 네 얼굴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들이밀지 마. 결국 신우는 유산을 했고 재혼남과의 결혼은 물 건너 갔어요. 신우의 전 남편은 본인을 속이고 몰래 결혼하려고 했던 걸 알고서는 정 떨어졌다며 바로 떠났죠. 신우는 처음에는 방황을 좀 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몫이라면서 신우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인지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신우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편지도 보내왔고 조카 내복도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은 선물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냈지만 신우는 그래도 제 생일이며 아이 돌이 됐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답니다. 신우가 정말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를 단지 과거로 봐야만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영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 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시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 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거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몬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몬은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세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내사자 신장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내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